김태근님, 직장 내에서는 인사 발령 형식으로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자발적인 잡마켓 형식으로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인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분석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자기 기업들은 잡 포스팅이라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잡이 올라오면 내부에 먼저 공지를 하고 그다음 외부에도 같이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내부 외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잡을 하는 형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인재 적성성 평가라는 게 외부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굉장히 그런 레주메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잡 포스팅 하시려면은 똑같은 형태로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들 반영하고 또 설문에서 또 여러분 요청하실 것들 있으면 뭐 이렇게 미팅이나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형님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할지를 정해야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런 그 관점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사실 기존 라인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관점으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받으면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정형하기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방식은 아까식으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걸 찾아내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연관성을 이제 막 돌려보면서 찾아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뭐 픽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데이터와 인게이지먼트, 몰입도가 어떻게 연관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형화 시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게 좋겠다는 가설로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그러게 안 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요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승태님, HR이 전략가, 전문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측면이 가능한 퍼실레이터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까 또 개그맨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가 저는 PD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AI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훨씬 사람이 그런 강점을 많이 살리지 않으실까. 예. 근데 뭐 그 엔터테인먼트가 뭐 개그라기보다는 뭔가 감성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도 할 수 있고 공감 그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HR, 뭐 경영전략, 그런 쪽이 딱딱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빅데이터 활용 많이 해야겠네요. 뭐 IT 뭐 말씀하셨는데 HR에 있는 분들이 기존 HR에 있는 분들이 IT나 이런 새로운 오늘 말씀하신 빅데이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서 저거 언제 다 하지? 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스마트할까요? 이분들이 다른 일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HR 분들 중에서 IT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HR 데이터 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되게 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사용자로서만 쓰시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식으로 이제 그런 뭐 매니지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뭐 하나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쓰신다면은 굳이 IT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IT화 한다라든지 그런 쪽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태근님은 인사팀이 인사, 노무, 교육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회계 분석 등의 전공자들도 구성되어야 할 거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 빅데이터 팀을 보시면은 저런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하나 예가 보면은 그 육성 쪽에서 많이 보시면 이제 그 육성 그 효과성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마지막 분석은 이 육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성과가 났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HR 내의 데이터만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보면은 묶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델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특수한 잡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어떤 팀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자, 조영탁님께서는 최근 국내 상황이 인사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SAP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부나 공공조직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고객 사례가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해외 쪽은 굉장히 저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인데도 이제 그런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빠른 변화를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P가 뭐 특별히 뭐 정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한국 정부나 조직에서도 네. 좀 그런 어떤 새로운 인사를 제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 이네이블러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HR이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변화도 좀 충분히 시도해 볼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명구님은 현장 사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듯합니다. 라고 코멘트 줬고요. 아마 HR을 하시는 네, 분인 것 네. 같은데 이거 잘 하실 것 같아요. 꼭 잘 하시는 분들이 더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이제 네. 저런 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점점점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 대신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현장 관리자라든지 현장 직원들한테 네. 많이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인사 권한을 너무 집중화 시켜놨거든요. 한국 네네. 보면은. 네. 예. 자, 황정덕님, 두 분 대화 중에 HR 기능 중 여러 세부 기능을 수행하는 아웃소싱 컨설팅 산업에 디지털 솔루션이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듯 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가 네.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럼요. 한번 두 분이 논의하셔서 네. 황대표님. 아니 그래서 예. SP도 다음번에 예, 뭐 예. 우리 이런 세미나 할 때 예. 이런 분들 좀 더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도 것도 좋을 것 아예 같아요. 여기서 하나, 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인사 아웃소싱 같은 얘기도 되게 좋은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런 좀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제 좀 개척을 하지 않으면은 네. 글로벌 경쟁력이라 할까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많은 여러 업종에 예. 자분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만나시면은 만나 보시니까 예. 오늘 같은 이런 주제에 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떤 인더스트리 쪽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좋습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보시니까 만나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텍 쪽이라든지 하이테크 쪽. 이제 좀 그 롤 모델라까지는 뭐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보면은 물론 해외도 보면 하이텍 쪽이 보면은 저런 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네. 자기들이 뭐 체화해보면 테스트도 해보고 다시 이걸 상품화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경쟁 상대로 있는 한국 기업들이 하이텍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제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예,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시되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흡이 기시다 보니까 네. 당장 올까 그런 시각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아까 그 미국 경우에는 예. 뭐 그냥 뭐 조직도에 뭐 회계 회사 뭐 AI 뭐 부장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예. 일반적인 그런 것이 좀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생성된 하는 시점이 앞으로 한 몇 년 후 정도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5년 후, 10년 후.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라면 언제로 본인은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네. 5년이면 충분히 5년 후? 가능할 것 같은데 야. 대신 그 전제로 보면은 AI도 중요한데 그런 글로벌이나 이런 걸 지금 이제 다양성을 넣어가지고 한국은 네. 아직까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이 많은데 네. 네트워크 조직을 좀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것들 넣어야지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만약에 AI가 예, 한국의 조직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5년 후에 이게 들어온다면 예. 어느 부서에 어떤 직무에 AI가 그 사원으로서 뭐 직원으로서 들어오겠습니까? HR 같은 경우라면은 아까 처음 들어올 부분이 보면 이제 채용 이제 처음에 네. 예, 그 스크리닝하는 그런 네, 쪽이 네. 하나 이제 AI 부장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HR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HR KPI 관리하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쪽에 네. 또 하나 AI 부장이 들어오신다면 HR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회계 쪽도 그냥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회계도 그렇고 아마 그럼 뭐 증권 분석 같은 건 애널리시스하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빨리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기계분들이 기계분이라니까 이상하네.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엔 호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러게요. 네. 영업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영업도 이제 영업 지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실 이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주는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엔 또 필연적으로 그런 게 많이 참 들어오시지 진짜 않습니까? 말씀해 지금 5년 뒤에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예. 협업이 안 된다면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예의주시하면서 그죠? 예의주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지금 직장인들한테 예. 뭐 직장 HR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부터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제 그렇습니다.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선배한테 뭐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건 필연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지금 직장인들은 지금부터 어떤 뭐를 좀 하든지 뭐 어떻게 하나가 뭐 말씀해 주셨다면. 뭐 적당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한국 임원분들하고 이제 외국 사람들 모아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톡톡 하면서 이제 끝나면 끝인데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손을 들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약간 정답을 이제 원하는 쪽이죠. 근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사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계속 리런 언론을 하면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처럼 정답이 이제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사실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이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절대로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마 전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대신 서로 공유하고 이런 네네. 어떤 토크 IT 같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답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예, 중요한 어딘가. 말씀입니다. 예, 예. 정답은 없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 생각하면 벌써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팔로워로서 한국은 이미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영선님께서요. 저는 IT 부서에서 인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IT 쪽에서 인사 시스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IT 쪽에서 인사 시스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이게 사실 약간 인사적인 사실 좀 제도나 프레임이 바뀌면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변화들을 거꾸로 좀 얘기를 하면서 네. 보다 현장으로 보다 그런 신속하게 인사 서비스가 현장에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인사가 거꾸로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게 해준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